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 불교는 완전한 허무주의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뭐냐? 그분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은 다음에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불교학을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꼴까닥 했던 지점 있잖아요. 꼴까닥 했을 때 이제 누구는 이제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 찾고 그다음에 누구는 절에 가고 그러죠. 근데 절에서 요양을 하셨던 모양이라. 그분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막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했고 막 이게 뭐 해서 뭐 돈도 벌고 명예를 얻고 뭐 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몸뚱아리 하나 그분이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항상 어디 아프세요? 이 말이 항상 나오는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 안 아파. 근데 어디 아프신 것처럼 보여. 난 늘 그렇게 보이지. 그런 문제이지. 키가 요만하셔가지고, 저도 큰 키가 아닌데 요만하셔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분. 근데, 내가 그동안 뭘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막 붙잡고 아등바등 했던 것들이, 요 밑에 있던 것이 다, 이 조그만 몸뚱아리 하찮은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유한한 것이고, 그죠? 썩으면 걸음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걸음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 유한 인간 존재와 이 세계의 유한함이라는 것을 딱 자각하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법을 딱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인간의 정신이 유한함을 벗어나서 탁 이 세계로 채갖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걸 가리킬 때 초지혜라고 쓴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해석을 해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의 아들인데 동시에 하느님이기도 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랬겠어요?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하고 장난치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아니야. 사실 우리는 원래 죄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신이라며 신이 왜 죽고 그래?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메시아로서의 그러니까는 메시아로 선포된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은 이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중국 사람 천이란 말입니다. 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천이에요. 그 사람들. 딱 이렇게 해서 천주라고 딱 번역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주라는 말하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하고는 딱 일치되지 않아요. 그 개념의 내용이. 천주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 그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성당 다닌다 해도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이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니면 복 받는 데잖아. 그러게 다니거나 아이고 만에 하나 안 다녔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있어봐요. 어떡하겠어.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다니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다니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누가 문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문 두드린다. 그거는 진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거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 예수 믿는 조건이 딱 충족되면 천국이라는 이게 그렇게 얘기 안 되어 있거든요. 성서에는. 그 사람들도 이 개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 선. 지금 제가 불교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도에서 나온 이 얘기가 서양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얘기 있던 이 선에
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초인간이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선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그 신선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선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신선이죠. 그쵸? 생명을 누리는 게 신선이잖아요. 서양에서는 200년, 300년 사는 인간은 다 좀비예요. 드라큘라고. 그게 왜 동아시아에서는 드라큘라 영화가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그냥 왜 그렇게 살지? 좀 양생수를 해갖고 한 150년 살면 될 텐데 왜 쟤들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사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이게 툭 넘어갔을 때 이 영역이 이제 무한자의 영역이죠. 영혼이라는 거. 시간을 한없이 느려 쌓으면 그게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딱 넘어간 지점에 무한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6세기, 7세기 이 무렵에 이제 산스크리트 불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헤겔 문헌을 이제 1차 문헌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서문의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해설서는 일정한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또는 해설서라고 할 수도 있고 해명, 뭔가 분명히 밝힌다. 관점을 가지고 명료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1차 문헌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일단 헤겔 철학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또 물어본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사람들마다 좀 있는지 없는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김현영 군은 진리를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하철을 다 탔어요? 하여튼 질문을 하면 안 돼, 내가. 그죠? 그 다음에 꼭 물어봐. 제우쳐 묻죠? 어디서 탔어? 명동역에서. 명동에서 살아요? 아니, 일 끝나고.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회화역으로 왔어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오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명동역 몇 번 출구로 들어가서 몇 번 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 메토 지하철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메토 지하철을 타서 몇 분을 걸려서 회화역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얼마를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회화역이 있고 여기 책사이가 있어요. 일석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명동에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책사에까지 오는 동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질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나는 같은 것 같은데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요. 뭐가 다른지.
양적으로 다르지 않나? 데이터 양이만 다를 뿐이지 않아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양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 쉽게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다르면 질도 조금 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디 아파요? 지금 질적으로 다르다, 양적으로 다르다, 이거 차이를 모르겠죠, 지금? 네. 간단하게 이게 딱 4개의 항목만 써서 말하거나, 중간에 수없이 많은 정말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쌓아 올리거나, 예? 이거는 그냥 기술이잖아요. 디스크립션. 그죠? 네. 성격이 같은데 질적으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네. 양만 다르지. 이것을, 그러니까 명동에서 책사에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방법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데이터의 양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냥 쭉, 사실 팩트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말했죠? 팩트를 나열했잖아요. 그죠? 팩트를 나열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김현영 군이 여기서 오는 동안에, 이 지하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한 용의자로 잡혔어요. 응? 알바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이제. 아니야, 명동에서 지하철 타고 책사에 갔다니까요. 이거 갖고 안 되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평소에 블랙박스도 달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경찰들은 보통 아니거든. 이호석 씨 1배 반쯤 되는 사람들이야, 보통 강력계는. 예? 유튜브에 가서 강력계 형사들 그 범인 잡는 거 봤어요? 진짜 덩어리들이죠, 완전 그 양반들이 이렇게. 우리는 감당도 안 돼요. 어깨로 툭 치면 그냥 우리는 날아가요. 까불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이 그러거든. 네가 죽였잖아. 이제 이 양반들 이렇게 항상 네가 죽였잖아. 알리바이 우리도 다 조사해봤어. 데이터 양은 우리가 더 많아. 아니, 네가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범인으로 거의 확정되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거의 이제 확정되는 단계로 갔어요. 그렇게 가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소 의견을 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검찰에서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뭐냐면 범행 동기를 밝혀주지 않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봐갖고 이게 참 거의 날마다 눈이 벌개지도록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근데 거기 보면 표창원 씨가 자주 나와가지고 틀림없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볼 땐 동기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확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김혜영 군처럼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쌓건, 아니면 똑같이 이제 우연히 박종봉 군도 명동에서 이거 왔어. 그냥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요 4개의 항목만 가지고 있던 간에, 4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이거 다 기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팩트를 나열해서, 기술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기술을 했어. 그러면 끝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렇죠? 끝납니다. 시험을 봤어.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창수로 학교에서 시험 봐요? 안 다녀? 그만뒀어? 졸업했어? 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자, 모든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B를 받았고 어떤 학생은 A를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 아니야? A 받고 B 받으면? 근데 어떤 학생은 C를 받았는데도, 이번 학기 이 강의가 엄청난 나에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강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를 배웠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열심히 해도 학점이 안 나오니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새끼냐. 뭐 이런, 개자식을 하나 알게 되었다라든가 뭐 이런. 심지어 100명 정도 듣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80명을 F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네가 지금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게나. 그러면 그 학생이 막 인간 말종을 봤다, 막 이런. 나는 악마를 보았네, 막 이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 디스크립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디스크립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영 군한테. 좋아. 명동에서 지하철 오는 거 좋아. 근데 왜 왔는데? 이걸 왜 왔는데?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하려고 즐거운 마음. 아, 즐거운 마음 빼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학점 하는 즐거운 마음 왜? 즉 지금 요거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거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명동에서 지하철 타고 해안역 거쳐서 책상에 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죠.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것을 했는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디스크립션. 우리는 여기서 더 궁금한 거예요. 왜 김현용은 월요일 저녁에 이 짓을 하는데요. 즉 원인을 밝혀서 설명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explanation이라고 그래요. explanation을 영어 사전이면 설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를 해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explanation이라고 합니다. description하고 explanation은 달라요. 이게 달라요. 해명을 해야 돼. 해명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책 읽는 사회재단에 가서 해겔 정치현사학 서문 강의를 듣고자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 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원인은 원인인데 가만히 보면은 김현영 군이 여기 온 게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해화역을 거쳐 책사에 가지 않으면 명동에서 폭탄테러를 맞아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는 아니잖아. 그죠? 네. 또는 명동에 뭔가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은 아니잖아. 메르스에 쫓겨서도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텔레올로지컬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론적 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죠? 성격이 달라지죠? 이제, 누가 이제 김현영 군을 만났어. 여기 끝나고 가는데, 야, 현영아, 오랜만이다. 친구를 만났어. 이 자식이 광주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 있네, 이 나쁜 놈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은 놈을 피해서 서울로 왔더니 이놈이 따라왔어?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 네. 예,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하는 서울에서 대학 다녔지.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억압을 피해 서울로 와서 해방구가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야, 형아,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기 어쩐 일이야? 했더니 이제 그 목적을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 저놈한텐. 그래서 내가 명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몇 번 출근했는데 자세하게 책사에까지 온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설명이 모자라는 건가? 그러면서 더 빅데이터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그럼 그 친구는 해명이 안 된 상태로 자세한 사실만 알고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왜 웃으세요? 네? 뭐가 재밌어요, 이게? 그동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없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살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쌓는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인간은. 인간은 살아온 대로 살지 않아요. 물론 100명 중에 99.7897654321명은 살아온 대로 살아. 그러나
그 0.00000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 목적이 있어. 그럼 보세요. 이 목적, 지금 보세요. 목적이 책 읽는 사회재단에서 해결 정신현상 서문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김혜정군을 명도에서 출발시켰어요. 그쵸? 근데